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드문드문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힘의 촌의 어느 골목. 붉은 조명 아래 놓인 둥근 의자. 잠시 후면 그녀가 의자에 앉을 겁니다. 그녀가 마주하고 있는 건 유리벽입니다. 밖에서 훤히 그녀의 모습이 들여다 보입니다. 짧은 치마, 높은 하이힐, 그리고 진한 화장. 몇 시간, 아니 몇 분 후면 그녀는 누군가의 선택을 받게 될 겁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강원교통방송 2025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삽니다 힘에서 제3부 의자. 매춘부, 율랑녀, 업소녀, 창녀, 아가씨. 의자에 앉은 그녀들을 부르는 말은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매매 집결지에는 1778명의 그녀들이 존재합니다. 힘의촌 성매매 집결지에만 19개의 유리방에 약 20명의 그녀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걸까요? 성매매 경험 당사자이자 성노동자 해방행동 주홍빛 연대 차차에서 활동하는 유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잘 알고 시작을 했던 것은 아니고 되게 이제 20대 때 어렸을 때 되게 그 피해 도식에 맞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됐었어요. 뭐 알바몬에서 알바 공고를 보고 갔는데 면접을 차 안에서 보겠다라고 해서 차를 탔더니 그대로 이제 업소로 저를 룸사롱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뭐 여기서 일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유원 씨를 유혹한 건 인터넷 사이트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였습니다. 광고 어디에도 성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숨긴 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여성들을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의 활동가이자 성매매 피해 당사자 무무 씨의 사연은 더욱 심각합니다. 저는 유흥주점에서 3년 정도 했었고요. 처음에 두 건 만남을 했었을 때는 그냥 그 알선자, 그러니까 남자친구였던 알선자가 본인이 일을 구하고 저인 척 남성들이랑 연락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돈은 얼마고 하는 것들을 지가 하고, 그럼 저는 야 너 나가서 여기 앞에서 기다려. 그럼 뭐 흰색 아반떼 온대. 그럼 거기 타면 돼. 야 돈은 뭐 20만 원 받아와라. 이렇게 하면 그걸 받아서 그러고 나서 걔한테 주는, 그 알선자에게 주는 식의 그루밍 성착취였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제가 어쨌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제 생활이 아무것도 없고 학교도 안 다니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알바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모던바다 일해도 되고 그냥 미성년자라고 얘기만 하지 말고 터치 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렇게 성매매 여성들의 대다수는 가장 취약한 시기에
누군가가 쳐놓은 덫에 걸리듯 유입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여성들이 하게 되는 선택 아닌 선택. 혹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덫에 걸렸다 해도 나오는 건 자기 의지 아니냐고. 제발로 나오지 않은 건 그녀들이 아니냐고. 하지만 성매매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녀들을 올가맵니다. 한 번 발을 들이는 순간 덫에 걸린 그녀들을 향한 본격적인 착취가 시작됩니다. 그녀들을 붙잡는 가장 큰 덫은 바로 선불금 구조입니다. 성매매 피해 상담소 춘천 길잡이의 집 김현주 소장입니다. 선불금, 그러니까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이 되는 경우가 이제 왜 유입이 쉽게 되냐면 이제 보통 내가 돈이 이제 필요해요. 입장 같은 게 필요하면 보통은 담보가 필요해요. 이런 게 다 이제 건물을 뭐 잡히거나 뭘 이렇게 해서 담보를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바로 돈을 받아요. 그 담보가 자기 몸이거든. 그게 선불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급할 때 돈을 바로 받아서 쓸 수 있는 게 선불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죠. 업주와 소개쟁이, 그들이 만든 구조 속에서 선불금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활동가 무무 씨의 설명입니다. 보통의 그 소개쟁이가 껴있는 선불금의 형태는 뭐 전단지나 신문 광고나 이런 걸 보고서 이제 개인 돈 빌려드립니다에 전화를 해요. 그럼 전화를 해서 돈을 빌리면 이제 차용증을 쓰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아예 금액 없고 그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사인만 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근데 보통 사채를 쓰게 되면 선이자를 20%를 떼요. 1,000만 원을 빌리면 20%를 떼고 저를 줘요. 800만 원만 줘요, 저한테. 근데 그거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30%가 넘어요. 그럼 연으로 따지면 몇백 프로가 넘겠죠? 근데 그거를 일로 계산해서 일수로 갚는 게 있고 월로 계산해서 달수로 갚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갚는 건데 근데 그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럼 나한테 그럼 내가 이 돈을 빌려줄 테니 너 여기 가서 일해서 이 돈을 갚아 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서 그 빚을 갚아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내가 이 돈도 받았지만 업주는 일수쟁이한테 여성을 소개받은 거잖아요. 소개비를 줘요. 그러면 이 소개비가 내 빚으로 와요. 그렇게 되면 졸지의 여성은 그 가게에 들어가는 순간 소개빚과 이거 빚이 붙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만약에 이 빚을 못 갚고 다른 데로 옮기게 됐어요. 다 못 갚고 저 여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저 뭐 직결지에선 일 못하겠어요. 유흥주점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해서 이 일수쟁이가 나를 유흥업소에 소개시켜줘요. 그러면 이 일수쟁이가 소개시켜준 빚이 나한테 와요. 소개비 명목으로 또 몇백을 떼가는 거예요. 성매매 직결지의 여성들은 보통 유흥주점 등 다양한 형태의 업소를 거친 후 집결지까지 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선불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힘의 총과 같은 집결지까지 온 여성들은 이미 몇천만 원 이상의 큰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매매 집결지 안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돈을 계속 쓰게 만들며 그녀들을 착취합니다. 활동가 무무 씨의 얘기입니다. 가게에 처음 출근하면 애기야 너 어디 가서 뭔 옷 사고 뭔 옷 사고 이거 화장품 좀 사. 우리 가게는 다 여기 옷만 입는다 라고 해요. 그럼 다시 그걸 사는데 업주한테 또 빚을 져요. 이게 계속 굴레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직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석집이나 이런 데 직결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입찰을 하는 방이 있잖아요. 성매매를 하는 방. 그 방에 대한 월세도 받아요. 그리고 그 방 안에 가구도 채워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말, 팬티, 메리아스, 바카스, 담배, 콘돔, 젤 이런 걸 사놔야 돼요. 엄마 미안한데 나 오늘 장사 못할 것 같은데 생리 시작했어. 바빠 죽겠는데 너는 무슨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 죄송해요. 다른 애들은 눈치껏 피임약 먹고 날짜 조절 잘만 하던데 너는 그게 어렵니?
며칠 까먹고 약을 못 먹었더니 죄송해요. 됐고, 너 때문에 오늘 영업 손해난 거 벌금 알지? 장부에 달아놓는다. 네, 죄송해요.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이게 일을 못 쉬고 제가 일했던 데는 쉬는 날이 없었거든요. 그 일요일 날 번갈아 가면서 쉴 수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고 막 연말이라 너무 바쁘고 이런데 생리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니까 나중에는 업주가 눈치를 주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바빠서 알아서 눈치껏 피임약 먹고 생리 미루는데 너는 꼭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해야 되냐 라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작업을 치고 이제 밑에를 막고 이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생리가 안 끝나는 거예요. 한 달 넘게 계속 부정출혈이 있어가지고 막 쓰러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든데 미안한데 하루만 쉬면 안 되냐 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바빠 죽겠는데 너 미쳤냐 이러면서 연초부터 재수없게 막 이러면서 그루밍, 몸을 치장하는 일을 이르는 말. 흔히 고양이가 혀로 자신의 몸을 핥으며 털을 다듬는 행동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그루밍은 또 다른 어두운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성 착취를 목적으로 타인을 속이거나 조종하는 일련의 과정. 성매매 집결지에서 그루밍은 흔히 일어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업주들은 엄마라고 부르고 그리고 본인들이 보호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는 그렇지가 않았고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번 그동안의 돈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내가 저축해 줄게. 나중에 너 갈 때 줄게. 그렇게 이제 한 거고 이제 자기 생일 때 뭐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게 부모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인 거는 다 착취당하고 자기는 받은 것도 없이. 힘의 경우 한 업소에 오래 머물러 있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에서 그루밍 범죄에 더욱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여성들이 하루 이틀 있는 여성들이 아니고 이제 보통 한 10년 이상 이제 쭉 이제 업주랑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아서 이제 거의 가족보다도 더한 관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같은 경우는 여기 또 이제 대부분 언니들이 이제 종사 여성분들이 이제 가족 생계를 이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이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제 그분들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이잖아요, 가족이. 근데 이제 여기는 그래도 자기가 아플 때 와서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고 뭐 이렇게 또 도움을 직접적으로 일단은 이제 그런 관계가 되니까 가족 같은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런 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스스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자신을 착취하는 업주에게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 무무 활동가입니다. 업주한테도 엄마, 언니, 웨이터도 삼촌, 오빠 이게 기본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전화할 수 있는 건 업주밖에 없고 내가 당장 임신 중절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를 데려오라고 할 때 연락할 게 뭐 마담밖에 없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깨는 게 어렵다. 나한테 이만큼 잘해준 사람 없었어. 그래도 그때 그 업주보단 이 업주가 훨씬 좋아 라고 자기 위안을 계속하면서 그 관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깨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들려와도 아 엄마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아 삼촌 그럼 내가 한번 들어가서 달래볼게 손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이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정말 그 단어가 없었을 때부터 유구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아닐까 저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성매매 여성들을 향한 사회의 낙인 또한 주홍글씨가 되어 그녀들을 창살 없는 감옥 속에 가둬놓습니다. 춘천 길잡이의 집 김현주 소장입니다. 본인들은 상당히 그 시선들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자활했던 분들도 여기에 이제 일이 있어서 왔다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나가거나, 왜냐면은 내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탈을 했잖아요. 탈성매매를 한 경우는 내가 의도치 않게 이제 성구매자를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걸 누가 봤으면, 쟤 저기서, 그러니까는 이제 성매매 여성이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낙인 찍힌 거에 대한 상당한 그 두려움도 있고, 그 긴장감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막 언니들이 뭐 자연스럽게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해서 나오질 않아요. 진짜 마트 갈 때나 이럴 때나 잠깐 나오고 아니면 그러지,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러진 않더라고요. 선불금, 그루밍 범죄, 그리고 사회적 낙인. 이 모든 상황들이 얽히고 설켜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올가맵니다. 강원도 유일의 성매매 집결지 힘해촌. 구매자를 기다리는 여성들 곁엔 고양이가 있습니다. 아휴, 맨날 아프다 힘들다 골골대면서 고양이 팔자가 상팔자야. 아주 그냥 민키가 상전이네, 상전이야. 그럼 상전이지. 우리 민키가 사람 나이로 치면 환갑도 넘었거든? 어르신이다. 너도 잘 모셔. 아, 예. 근데 하루 종일 그렇게 안고 있으면 안 힘들어? 우리 민키는 내가 안아주고 잡아주지 않으면 제대로 서지도 못해. 잡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기댈 데 없으면 쓰러지고. 민키 팔자나 내 팔자나. 힘해촌 집결지 유리방 앞에는 깨끗한 물과 넉넉한 양의 사료가 놓인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을 위한 겁니다. 업소 안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많습니다. 가족처럼 챙기는 고양이들이 업소의 빈 의자를 지키는 모습은 힘해촌의 흔한 풍경입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그녀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힘해촌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유리방 안 의자에 앉은 그녀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집니다. 미로 같은 골목길에 은밀한 그림자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의자 위 그녀들도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의자 위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그녀는 유리방 너머를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그녀가 기다리는 건 무엇일까요? 유리방 안 의자에 앉은 그녀들의 기다림은 오늘도 시작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TVN 강원교통방송 2025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삽니다 힘에서 제3부 의자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4부 귀가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기획 이지영, 연출 김은희, 최하나, 구성 김주현, 음향 김희성, 음악 하태쿠, 내레이션 한미리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TVN 강원교통방송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